네, 안녕하세요. 이우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1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댓글 잊지 말고 꼭 달고 와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69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문제를 오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저번 15차시 수업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관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수업 한 문제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70쪽의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자,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은 자, 1번입니다.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는 자 얘가 지나가는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라고 하는 요 놈이 지나가는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곡선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찍어가지고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 y 좌표를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어떤 x, y라는 좌표를 여기에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한다면은 요 등호가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맞죠? 자, 근데 y는 x축이라고 하는 요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y는 0이라는 직선과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자, 교점의 개수로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이 그래프와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그리고 x축 y는 0이라고 하는 놈이 그려내는 그래프의 공통인 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자, y는 0이라고 하는 거, 얘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y좌표가 0이거든요. 그쵸? 자, 근데 그 중에 교점을 찾아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에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x축이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부분, 그게 어디예요? 교점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교점을 찾아주세요가 되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를 만족시키는 xy 값들과 y는 0입니다 라는 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뭐 x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y좌표만 0이면 되는 모든 점들, 그게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인 거예요. 자, 얘네들의 공통인 걸 찾아달라라는 얘기는 연립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까? 요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얘라고 하는 놈이 x축과 만나고 싶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가 0인 건데 그럼 y좌표가 0이 되도록 해주는 x값은 뭔가요? 라고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교점의 개수는 요놈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고 만약에 이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놈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 판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판별식을 정리해 볼게요. 짝수,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을 씁니다.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계산을 해보니까 36한테 5를 빼내야 31이죠? 네, 0보다 큰 값입니다. 결국 어떤 얘기예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두 개다. 즉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던 것들은 그냥 2번 문제로 가면은 얘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y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는 x가 몇 개가 있을까 실근이. 그쵸? 그래서 뭐 양변에 뭐 마이너스 있는 게 싫으면 이런 식으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다음에 이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9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음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개가 된다? 얘는 답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하고 안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가봅시다. 마지막 경우 3번은 역시 또 y한테 0을 집어넣어서 2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더하기 1은 0입니다. 판별식을 해보시면 4분의 판별식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a,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 빼기 2가 되네요. 2 빼기 2는 0이죠. 자, 판별식이 0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x축과 접하는 놈이에요. 즉, 한 점에서 만나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네, x축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한테 0을 집어넣은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면 돼요? 실근을 안 가지면 되겠죠.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됩니다. 즉 판별식이 어쩌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걸로 계산을 해봅시다. 요 개수가 짝수니까 제가 4분의 판별식을 쓴 거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니까 2 곱하기 p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게 0보다 작습니다. 해주면 9 빼기 2p 더하기 6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1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15보다 크거, 2분의 15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p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6x 빼기 1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또 y한테 0을 집어넣어서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자, 즉 아까 요 문제에서 우리가 요거를 는 0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때 요 점과 요 점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확인은 요렇게, 그래프상으로는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하면 무조건 뭐를 생각하자?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요거를 적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입니다. 앞쪽에서도 했어요. 이런 거 계속 나왔어요. 그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한테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된다. 집어넣어 주시면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216한테 18을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34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234가 되겠네요. 자, 4번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와 마찬가지입니까? 얘는 0입니다 라고 하는 판별식, 0입니다 라는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즉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은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요. 두 점에서 만나요. 얘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인 거예요. 라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를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요 A점을 알파, 0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B점을요, 베타, 0이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이 알파, 베타는 뭡니까?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베타라는 거를 더 x축의 오른쪽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우린 지금 베타가 더 큰 거야 라는 조건까지도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준 거냐면은요,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3입니다 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은 베타 빼기 알파가 2루트 3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요 x좌표 길이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베타 빼기 알파가 2루트 3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1대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여러분은 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각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k가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분의 6, 6이 됩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우선 음수 k 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k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문제가 마무리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베타 빼기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요거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네, 4알파 베타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한테 4알파 베타를 빼주게 된다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혹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각각 집어넣어 주신다면은 얘는 2루트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4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결국 12는 k제곱 마이너스 24가 돼서 결국 k제곱은 36이고요. 그래서 k는 6 또는 마이너스 6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음수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음수값 k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결국 k로 가능한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플러스 6은 안 되나요? 더하기 6은 안 되나요? 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요.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x축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알파 베타는 다 양수인 거 맞을까요? 그쵸? 알파 베타가 다 양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어쩔 수밖에 없을까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k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결국 k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음수값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x에 대한 2차 함수. 와,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해 놨네요. x에 대한 2차 항, x에 대한 2차 항, x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얘들은 쭉 상수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요. K값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쵸? K한테는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X축 위에 접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순간 X축 위에 접하네요 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판별식을 딱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쵸? 판별식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원래는 여기에서는 4분의 판별식을 쓰는 게 좋은데 여기 1단계에서 여기 지금 그냥 판별식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1단계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냥 4분의 판별식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a 더하기 k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4k 자, 쭉 전개를 할 겁니다. 4a 제곱 더하기 8ak 더하기 4k 제곱
빼기 4k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k 이렇게 되죠. 자, 계산될 수 있는 것들은 계산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요. 나머지 둘 중에서는 네, 계산이 더 되는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a제곱 더하기 8ak 더하기 8a 더하기 16k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1번 답입니다. 판별식 구한 거예요. 그쵸? 판별식 구했고요. 자, 2단계 구한 판별식 D를 K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냐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K가 있는 쪽 없는 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한번 가본다면 자, 뭐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K가 있는 게 얘네 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면 8A 더하기 16K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4A 제곱 더하기 8A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2번 답이네요. 내림차순으로 K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K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볼게요. 자,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결국 얘는요 이 판별식을 왜 구한 거냐면은 X축에 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X축에 접하려면 이 판별식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 되고 싶어요. 즉 8a 더하기 16의 k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8a 이것은 0입니다가 되고 싶은데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자, 그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 앞쪽에서 했어요. 얘가 예를 들어 AX 더하기 B는 0입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했던 거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면 얘는 K값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값에 관계없이 이 등호는 언제나 성립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하고 간단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네,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 그게 어떤 거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조건, 그 다음에 X축에 접합니다 라는 이 두 조건, 이 두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됐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이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추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연이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다라고 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풀이 과정 중에서 가에서 다까지 알맞은 것을 써놓고 풀이를 완성하여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a 더하기 1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2차 함수 요놈과 그쵸? 그 다음에 y축, x축이라고 하는 거는 y는 0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을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결국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야. 이 참수의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면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는 얼마만 있으면은 완전제곱이 됩니까? 1만 있으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그럼 가에 들어갈 조건은 정리값은 x-1의 제곱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1,a가 된 거 맞습니까? 네, 나에 들어갈 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1, 어쩌고, 1, 어쩌고, 1, 어쩌고에 해당하는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몇 개를 그려놔 본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으려면은 얘가 만나는 이 두 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점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 요런 경우, 요 3번의 경우가 되면은 안 되겠다. 왜요? 하나는 3보다 작은 게 맞지만 하나는 3보다 커버렸어요. 이 경우가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X축이랑 아예 안 만나고 있죠?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자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1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누구만 가능한 거다? 지금 2번 형태만 가능한 거다. 2번 형태 보니까 X축과 만나는 부분이 둘 다 3보다 작은 거 맞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뒤에 다에 들어갈 거는 이 중에 2번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하진 않았어요. 풀이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완성을 한번 해보자면은, 자, 그러면 따라서 x는 1에서의 값과 x는 3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은 음수여야겠죠? 그쵸? 그래야지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얘랑 두 점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 3번도 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양수가 된다면 그러면 1이랑 3 사이에서 얘가 x축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 맞을까요? 그쵸? 다시 한번.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양수라면 1과 3 사이에서 x축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다라는 의미 맞을까요? 그래야지만 3보다 작은 쪽에서 x축에 만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면 3번 같은 경우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일 때의 값도 음수고요. 3일 때의 값도 음수가 되고 있으니까 1이랑 3 사이에서 아직 x축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3보다 더 큰 쪽에서 x축과 만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경우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즉 x를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 x한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되겠죠. 그쵸? 요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1 요거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a 값이 부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에 해당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사실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의 직선만 얘기를 했냐면 독특한 경우의 직선만 얘기를 한 거죠. x축이라고 하는 즉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그리고 이 이차함수 이 둘놈의 관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좌표평면상에 직선이 y는 0이라고 하는 x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직선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직선이 있기도 하고, 이런 직선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미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미 어떤 2차 함수 사이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네,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면은 생각열기에서는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이다. 두 직선 y는 x 더하기 1과 y는 x 빼기 2를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자, y는 x 더하기 1 어떻게 그립니까? y절편 1이고요. x절편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런 직선이네요. 그쵸? 아하, 얘라고 하는 놈과 두 점에서 만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번에는 y는 x 빼기 2 그려볼게요. 여기 0, 마이너스 2 지나고요. 2, 0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오호, 이번에는 어때요? 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랑 만나지 않죠. 그쵸? 자, 그럼 교점의 개수를 각각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2개, 빵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쪽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 볼 건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첫 번째 경우, 요 y는 x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 어떤 2차 방정식.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 둘을 뭐 하자? 연립하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연립을 해서 얘를 만족시켜주는 x, y, 얘를 만족시켜주는 x, y 중에 공통인 x, y를 구하자. 그게 교점을 구하자라는 얘기가 됐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그놈이 실근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쵸? 판별식을 조사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네.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네. 0이면은 한 점에서 접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까 y는 x제곱하고 요 y는 x 더하기 1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쵸? 실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네들을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자, 요 놈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나타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죠? 얼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나요? 5라는 값이 나옵니까? 5라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있구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봅니다. 일반화를 시켜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직선, 지금 여기는 이 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직선들이에요? 네, 이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 안 만나는 직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연립을 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요. 0이면 한 점에서 접해요.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하던 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x축과의 관계, 즉 y는 0과의 관계를 했을 때 얘네 둘을 연립을 하던 것을 이 x축이라고 하는 y는 0이라는 직선이 그냥 임의의 어떤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으로 역할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얘네 둘을 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별식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지금 우리 문제가 72쪽에 있는 문제들 간단한 것 말고는 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는 문제 1번 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시오. 자, 1번 뭐라고요? 연립하라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입니다. 연립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좌변으로 다 옮겨오시면 더하기 x 되고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구해봅니다.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0. 상수항이 0인 거예요.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0이니까 얘는 결국 1이라고 하는 양수가 나옵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점에서 만나요.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y는 4x 더하기 5. 뭐 하라고요? 연립하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우변으로 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입니다가 되고요. 판별식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하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음수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고 있다? 안 만난다. 안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3번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보시면은 3번은 판별식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한 점에서 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계산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이 참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kx 빼기 2가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연립을 했을 때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한 점에서 접하려면 얘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판별식이 그쵸 0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고요. 즉 k제곱은 16인가요? 결국 k 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네요. k의 조건에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없죠. 그쵸? 네, 둘 다 답 되는 겁니다. k 값으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모두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2번 뭐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달라. 네, 연립부터 하세요. 연립부터 해서 얘라고 하는 2차 방정식부터 얼른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판별식이죠. 자, 얘는 4분의 판별식 쓰겠습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빼기 k. 그럼 얘는 1 빼기 3 더하기 3k가 돼서 네, 3k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이 3k 빼기 2가 자 1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커야죠. 그 다음 2번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요 얘라고 하는 판별식이 0이어야죠. 세 번째 만나지 않으려면은요 얘라고 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네,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넘긴 다음에 3 나눠주시면 얘는 결국 k는 3분의 2보다 커요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k는 3분의 2요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k는 3분의 2보다 작아요가 답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확인 문제를 조금 몇 문제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 위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자, 1번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뭐 하세요? 연립하세요. 얘는 얘입니다. 연립하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얼른 적어보세요. 그렇죠? 넘겨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판별식으로 할게요. 4분의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결국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다? 판별식이 음수니까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2번. 이번에도 역시 저 2차 함수 식과 y는 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 두 놈을 연립을 해보자. 자, 그럼 얘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자, 이번에 판별식을 구해보시면은 자, 얘도 역시 4분의 판별식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되는 게 저 앞쪽에 그런 거 있었죠. A랑 C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판별식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앞쪽에 찾아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다? 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것도 얼른 계산을 해볼까요? 마지막 거 3번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3x 더하기 1을 연립해야지 하는 거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인데 뭐 누가 봐도 얘는 딱 판별식이 0 될 만한 애네요. 그쵸? 4분의 판별식을 역시 써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한테 2 곱하기 2를 뺍니다. 0 되네요. 자, 판별식이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접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2번 가볼게요. 2차 함수 이것과 그리고 y는 b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자, 교점을 구하고 싶대요. 자, 얘라고 하는 2차 함수 식과 그리고 얘라고 하는 직선의 식의 교점을 구하고 싶대요. 교점 구하려면 우리는 연립을 해야죠. 그쵸? 연립을 해서 얘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 그쵸?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요놈의 두 근이 뭐가 된다라는 걸까요? 이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근각에서의 관계로서 AB 값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각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와 3을 더한 것은, 그쵸?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b. 결국 얘는 1은 5 더하기 b가 돼서 결국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엔 곱을 해봅시다. 두근의 곱이 얼마인가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 되는 건가요? 그쵸? 그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은 1분의 a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6은 a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국 a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혹시 또 틀린 거 아니겠죠? 저 뒤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꾸 틀려가지고 창피해 죽겠어요. 73쪽. 네, 잘 풀었네요. 잘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네,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접하고, 그리고 직선 y는 x 빼기 1과 y축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와 y축에서 만난대요. 이것부터 먼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선 요것과는 우리는 지금 찾을 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죠. 그쵸? 자, 근데 y축에서 같이 만난대요. 얘라는 직선과. 얘와 y축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y절편이 일치한다 라는 얘기 맞을까요? 그쵸? y절편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n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y는 우선 mx 빼기 1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우선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은, 근데 얘라는 직선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 2차 함수와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하려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mx-1이 연립이 되었을 때, 그쵸? 연립이 되어서 x제곱 더하기 2 빼기 m의 x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접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빼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그것이 0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값을 구해 볼까요? 여기에선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빼기 16은 0 되는 거니까요. m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12는 0 됩니다. 네,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자, m 더하기 6이 아니라 m 빼기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2는 0 돼서요. 자, m 값은 뭐가 나옵니까?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직선의 방정식이 얘였죠. 그쵸? y는 m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답인데 m 값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최종 결론 답은 뭐가 된다? 우선 답 하나는 y는 6x 빼기 1이구나. 그쵸? 이거나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이구나.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번까지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문제들은 당연히 다음 시간 전까지 꼭 풀어 오시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시고 수강 완료 댓글 누르는 것, 수강 학습 완료 버튼 누르시고 수강 완료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